친정을 개무시하던 시어머니.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강남의 빌딩을 가진 부유한 집안이었고 제 친정은 지방의 평범한 가정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차이를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첫 명절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친정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더라. 시골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방문하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현관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않으셨고 인사도 대충 받으셨죠.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우리 집안 피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내 친정 유전자가 섞이는 게 걱정된다고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고개만 숙이셨죠. 출산 후엔 더 심해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와 간섭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엔 트집을 잡으셨고 아이 돌보는 방식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셨죠. 결국 친정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떠나시는 어머니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 첫돌잔치 때가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쪽 하객 숫자를 제한하셨어요. 시댁은 100명이 넘게 오는데 친정은 20명만 오라고 하셨죠. 친정 테이블은 행사장 구석 끝자리였고 사회자는 시댁 소개만 길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술을 드셨습니다. 평소 술을 안 하시는 분이 말없이 소주를 드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친정은 별 볼일 없는 집안이라고, 그래도 며느리가 예쁘고 착해서 드렸다고요. 다들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니 이해하라고만 했죠.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막으셨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으니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친정은 다른 가족들이 있지 않냐고 하셨죠. 저는 울며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결국 제사를 지내고 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수술을 마치셨고 어머니는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명절에 친정 부모님이 오셨을 때였죠.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우리 집에 올 땐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형편이 어려워도 체면은 차려야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과민 반응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그런 거라고, 우리 집안 수준을 맞추려면 내 친정도 노력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 친정은 영원히 무시당할 거라는 걸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요. 하지만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 친정을 무시하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비웃으셨습니다. 내가 감히 이 집을 나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미친 거냐며 연락을 해댔고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면 손자를 못 본다고 협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에서 시어머니의 행동들을 진술했고 녹음 파일과 문자 내용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댁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 무시는 법적으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됐고 남편의 방관도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도 받아냈죠. 이혼 후 1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다고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제 친정을 무시하며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손자를 보고 싶으면 제 친정 부모님께 먼저 사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친정 근처에서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우울증도 많이 나아지셨고 아버지도 손주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자를 보지 못하고 계시죠. 가끔 남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신다고 손자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정을 무시하며 쌓은 세월,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지 않는 한 제 아이를 그분께 보여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리고 제 친정이 존중받을 차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